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문득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라는 단어가 주는 공허함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 다른 시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슬픈 일일까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삶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효도이고 행복한 노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62% 이상이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부부만의 가구 형태로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독립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기능 유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언론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명절에 혼자 밥을 먹는 노인, 병원에서 홀로 진료를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혼자 살아가기로 용기를 낸 한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롭고 가치 있는 결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유란 무엇이며 나이 들어서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노후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살던 한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김순자님의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순자님은 70을 넘긴 나이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은 다복한 집안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김순자님의 마음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아침은 늘 빠듯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의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고 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늦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리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김순자님의 선택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반찬이 먹고 싶다는 말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한마디로 사라졌고 TV 리모컨 역시 마음대로 게임 수 없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대신 손주들이 보는 영상이 거실을 채웠고 김순자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김순자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내 자리는 어디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김순자님은 자신의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바뀌는 것은 없었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김순자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박영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순자님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나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의 전화는 김순자님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두려움과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로움에 지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오랫동안 몸에 밴 가족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김순자님은 직접 박영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소박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박영숙 씨의 손길이 담긴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키우는 식물이 생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가 이제 내 세상이야. 아침에 늦잠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 먹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해. 그 말은 김순자님의 가슴에 조용하지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감정,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순자님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딸과 사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남들 눈도 있는데.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김순자님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김순자님은 춘천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몇 주 후 짐을 옮겼습니다. 집들이 날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누운 밤, 낯선 이불의 감촉과 조용한 공기가 어색했지만 그 속엔 묘한 해방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혼자서 맞이한 첫날 밤, 김순자님은 낯선 공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불안감이 조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잔잔한 자유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녀는 오랜만에 자명종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척이나 의무감 없이 시작된 하루.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찻잔을 들고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김순자님은 아주 오랜만에 내가 주인공인 하루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였고 오후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읽지 못했던 책을 천천히 넘기며 시간의 흐름조차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손길이 어색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세요? 라는 질문에 네, 혼자 살아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산책길에서는 매일 마주치는 반려견과 그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고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들과도 정이 쌓였습니다. 김순자님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간다는 만족감이 그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김순자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러 지금은 벌써 8년째 그녀는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순자님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활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단지 공간을 바꾼 것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외롭다는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이지만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즉,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정신건강 지표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오후에 산책을 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는 진정한 내면의 풍요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 역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남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순자님은 바로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이 혼자 사는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런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혼자 살아도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연락이 닿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응급 안심 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9와 연결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김순자님처럼 수채화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요가나 라인댄스,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끔은 소풍도 다녀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온라인 마트나 근처 시장을 이용하면 장보기 역시 간편합니다. 병원 예약도 모바일로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에서는 정기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덕분에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바뀌었고 그 변화는 김순자님의 선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산다는 말이 외롭고 불쌍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김순자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혼자 살아가는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며 효과를 본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작은 것에 감사해보세요. 따뜻한 햇살, 창밖의 나무, 어제 먹었던 맛있는 반찬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요즘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 30분만 동네를 걸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칭이나 유튜브 실버 운동,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거르지 말고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골고루 챙기세요. 김순자님처럼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드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식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편안해지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지켜가세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여가 비용으로 예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검진이나 좋은 식재료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준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엔딩 노트를 작성하고 중요한 서류나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남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고요하지만 큰 자신감을 줍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한 발짝 내딛는 용기입니다. 김순자님처럼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방법은 거창하지 않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자님이 보여준 변화처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용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란 고립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당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김순자님은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로 살았던 한 여성이 자신을 되찾은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낡은 인식과 타인의 시선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불쌍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멋진 어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다고 해서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싸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따뜻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여러 개를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는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지만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